아버지는 딸을 아내로 강요하여 불쌍한 두 자식을 낳았다. 거의 20년 동안 한 남성은 자신의 친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딸은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후에 그 두 아이에게도 부적절한 의도를 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되었고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주변 몇몇 친척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남성의 행위를 제때에 드러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가족에서 도덕적 가치가 중시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베트남 카이노와 성 니노아시 님푸사 항저이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가난하고 힘든 생활이 피해자인 38세 레티너 러티너의 운명을 짓눌렀습니다. 레티너는 약 40제곱미터 크기의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무너질 듯한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방 2개는 모두 낡고 허술했습니다. 그녀는 9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어머니 응우엔티마이 뉴엔티마이는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어 노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아버지 응우엔 미노엔 뉴엔맨 히우는 술에 중독된 상태로 늘 술에 취해 가정을 돌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티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논에서 개와 조개를 잡으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9월 13일 오후 레티너는 여동생과 함께 논에서 조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집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잠시 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술에 취한 아버지 후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레티너를 거칠게 방으로 끌고 가 그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간청했지만 아버지의 잔인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에는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위협은 레티너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후에는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4년 동안 레티너는 극심한 고통과 수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후회에 대한 두려움과 어머니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구토를 멈추지 못했지만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이는 딸이 그런 모습을 보자 약초를 구해 끓인 물을 마시게 하며 증상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후에는 딸이 임신했을 가능성을 깨닫고 사건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공황에 빠졌습니다. 후에는 레티너에게 강하게 뛰거나 넘어지도록 지시하며 그녀가 낙태되기를 바랐습니다. 레티너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마이는 딸이 점점 지쳐가고 이상한 증상을 보이자 그 이유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레티너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가족이 후회의 위협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논에서 조개를 잡는 동안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마이는 오히려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못생기고 가난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한 딸이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마이에게는 그 가난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가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레티너는 자신의 고통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라는 끔찍한 사실과 직면해야 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후 레티너는 평화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고통과 억압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조개를 잡으러 나갔다 돌아오면 진흙투성이로 지친 그녀에게 아버지 후에는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서기 무섭게 후에는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가 또다시 말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매번 그럴 때마다 레티너는 삶의 권리, 자유, 그리고 평범한 어머니가 될 권리마저 잃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 후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티너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너의 어머니 응우엔티마이는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두 번째 손녀가 태어난 것을 기쁘게 여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이의 눈에는 이 아이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그 뒤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 딸이 여전히 끔찍한 악몽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티너만이 아무리 어머니가 기뻐하더라도 이 아이가 여전히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이를 낳고 1년 후 티너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만약 그의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 이후 그 끔찍한 아버지는 딸을 학대하는 행동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이 다시 들끓을 때마다 그는 티너에게 접근하려 했고 그녀를 해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너는 그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티너는 아버지와 직접 맞서며 그의 끔찍한 행동을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티너의 고통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응우의 민우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랄하고 잔인한 말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내가 못하겠으면 내 딸이 대신 해라. 이 끔찍한 협박은 티너를 공포로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티너가 논에서 조개를 잡으러 간 사이 그녀의 두 딸은 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후에는 몰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커튼을 걷어 올리며 두 번째 손녀인 아직도 순진하고 어린 소녀에게 끔찍한 짓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이를 알아채고 크게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티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티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아이들이 겪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바꿀 수 없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티너는 후회가 가족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도록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을 고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티너는 이것이 그녀의 삶을 망쳐온 악몽을 멈출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몇몇 친척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티너는 고발장을 작성했고 사건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마을 전체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티너의 가족 비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20년 넘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티너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녀가 겪는 고통에 등을 돌리고 무관심할 수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자문했습니다. 티너는 끔찍한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도 항상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학대받던 순간부터 엄마가 된 이후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항상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의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발달 징후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몸이 야위고 창백하며 생기 없이 보였어요. 둘째 아이는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였지만 발달 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드러났죠. 이러한 관찰은 티너의 비극적인 삶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티너와 그녀의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온 보이지 않는 피해자였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무관심과 행동 부족이 그녀의 고통을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 가족들 혹은 공동체로부터의 적절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시기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 비극은 훨씬 이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비록 티너는 오랜 세월 동안의 수치심과 고통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가 고발한 사람은 자신이 한때 존경했던 아버지였고 그 결정을 이제는 절대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아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했던 그 깊은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티너는 어머니 응우엔티마이를 마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필요할 때 보호받지 못하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이는 딸의 고통을 제때 알아채지 못하고 범죄를 막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이는 일어난 모든 일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두 손주의 미래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발생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티너의 사건이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의 가족이 살고 있는 항저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응우의 민우에와 그의 딸 사이에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에 개입하거나 고발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후에는 평소 이웃들과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조용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할 때면 그는 폭력적으로 변했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했지만 아무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항저이 마을은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로 사정도 열악했고 몇십 가구 정도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립된 환경은 끔찍한 범죄와 비극이 조용히 진행되도록 만들었으며 공동체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시절 후에의 가족은 외부와 단절된 채 닫힌 공간에서 살아갔고 모든 일이 침묵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후에와 그의 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복이 두려웠거나 단순히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완전히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응우의 민우의 가족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인 티너의 침묵 때문에 아무도 개입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역 당국도 후에의 가족 내 문제에 대해 일부 애매한 정보를 접수했지만 명확한 행동을 취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조용히 진행되었고 아무도 이를 발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티너의 이야기는 공동체가 약자, 특히 아이들과 취약한 여성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만약 지역 당국과 마을 사람들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겪었던 비극은 훨씬 일찍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을지도 모를 경고 신호들, 예를 들어 티너의 건강 상태 변화, 아버지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피로감, 긴장감, 공포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녀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이상 반응들, 약한 신체와 비정상적인 발달도 그러한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태만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경고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공동체와 지역 당국이 가족 문제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고 아버지의 행동에서 비정상적인 점을 발견했다면 사건 초기에 개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침묵하며 외면했고 그 결과 아버지의 잔혹한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조기의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가정 방문이나 티노와 그녀의 아이들 상태에 대한 상담만으로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세월 동안의 고통과 지역 사회 및 당국의 책임 부족은 티노에게 끝없는 수치심과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티노와 그녀의 아이들의 삶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극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연속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무관심과 침묵은 비극을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지금 남은 것은 후회와 안타까움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최신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